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한다 종합 사회 5강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6단은 국제사회 국제정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간의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알 수 있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특히 일본, 러시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와는 어떠한 갈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일단 갈등 문제만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어떤 갈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냉랭했던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또는 한일 민족 감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동해 표기 문제 등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올바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중국과는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어 역사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간도, 백두산, 황해 등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종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 고대지방의 정권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 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이 동북 공정 문제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서해에 불법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서 불법업으로 서해의 멸치라든지 꽃게 등 잡이를 무자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이와 같이 서해 어업권 문제를 또 가지고 갈등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및 문화, 정치 분야 갈등도 발생하고 있죠. 군사 전략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냉대 그리고 저작권 침해 이러한 갈등을 중국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와는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북한의 동맹국이었지만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두 나라에 같은 비중을 두며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는 늘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는 정치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러시아의 자원 활용에 우리나라는 유리한데 이와 같이 정치적 거리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개발 참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는 이러한 이 갈등을 우리는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주변 국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서울을 수도로 하고 면적이 세계 108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28위 정도 되고 GDP는 1조 8천 달러로서 약 세계 1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러시아는 수도를 모스크바로 하고 면적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세계 9위, 그리고 GDP는 세계 11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을 수도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세계 4위가 되고 인구는 세계 1위, GDP는 세계 2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수도를 도쿄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세계 62 정도가 되고 인구는 세계 11위, GDP는 세계 3위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는 좀 멀리 있지만은 워싱턴을 수도로 하고 있는 미국은 면적이 세계 3위이고 인구는 세계 3위, 그리고 GDP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은 한마디로 면적이나 인구, GDP 등에서 세계 1, 2, 3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접근하여서 상호 이해를 쌓은 후 점차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적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초강대국 속에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힘을 합해 지혜를 모아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은 후 이 주변 국가의 이러한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만 이 내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갈등인데 일본과는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느냐. 주로 일본과는 영토 주권이라든지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문제이겠죠. 교과서 왜곡 문제입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05년 불법적으로 일본이 자국의 영토에 편입 조치한 후 지속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 영토이고 현재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음을 일본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입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또는 강제 동원임을 드러나지 않게 기술하는 등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동해 표기 문제 등 일본과는 주로 영토 주권이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독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이죠. 그래서 동도와 서도 등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나라 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해온 영토임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주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도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자, 중국과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우리나라 역사의 고대 중국의 지방정부로 인식하고 이를 모두 중국사 속에 포함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이른바 동북공정 문제가 있다 했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서해안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여 중국은 불법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한 국가가 해양 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수역인데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의 어선이 침입하여 불법업을 할당했던 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주권 행동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류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웹툰이라든지 게임 등 중국에서는 불법 복제를 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과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자, 러시아와의 갈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토와 역사 왜곡 문제는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주체별 대응을 살펴보면은 국가는 즉 정부는 체계적인 역사 연구, 국제사회 홍보 및 외교 활동을 적극 펼쳐야 되겠고,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학자들은 주변국과 공동 역사 연구와 공동 조수를 통해 상호 이해 정진에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는 영토 주권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홍보활동 및 주변국과 민간교류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 개인들은 자발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나 시민사회의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관계에 대해 수업을 마치고 몇 가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 독도 관련 등이 있는 나라는 그렇죠, 일본이죠. 자, 우리나라와 간도, 백두산을 둘러싼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죠. 자, 중국이 고조선이나 고구려 등을 자기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동북공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을 바꿔서 7단원 첫 번째 시간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또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 많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분석하여서 실천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